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는 성경 말씀 176쪽 방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 그럼 먼저 방주의 옛 글자 모양들을 살펴보면 모방, 배주, 갑골문, 금문, 소전 모양이 모두 비슷한데 이 모양이 무엇이고, 배주자는 나무를 엮어서 만든 배 모양이었지만 지금 소전 모양처럼 변하고 후대로 다시 달월자처럼 변해서 쓰기도 하는 글자가 배주자입니다. 그럼 먼저 성경에 나오는 방주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주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말 중에 방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주를 사전에서 보면 모방, 배주, 방주, 네모난 모양의 배를 방주라고 하고, 아니면 두 척의 배를 나란히 한 것도 방주라고 한다라고 사전에 써 있습니다. 방주. 그러면 방자, 모가 무엇을 말하는지, 특히 이 방자는 사전에 보면 뜻이 너무 많은데 모방, 방향방, 바야흐로방, 비로소방 등 해서 뜻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모방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많은 뜻들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자를 공부할 때는 어떤 글자가 뜻이 많다고 걱정하지 말고 어떤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그 안에 그 한자를 뜻하는 모든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럼 먼저 자세하게 방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자는 어떤 사람은 쟁기 모양이다, 이와 같은 모양에서 이와 같이 힘력자를 쟁기 모양으로 보았기 때문에 쟁기 모양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서 있는데 목 부분에 칼을 씌운 거다, 이방인이다. 중국에는 땅이 넓기 때문에 자기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오면 곧 해를 끼치기 때문에 먼저 잡아서 해를 끼칠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피는 데서, 묶어두던 데서 못 움직이게 칼을 씌워놓은 사람에서 이방인이다 라고 보는 학설 등이 있고, 아니다, 이게 실험 같은 데다가 칼을 걸쳐놓은 모양이다, 한쪽 구석에다가 칼을 걸쳐놓기 때문에 구석진 곳을 방이라고 하기 때문에 방이라고 한다라고 여러 학설들이 있는 글자가 방자입니다. 하지만 방자를 전체적으로 보고 방자가 들어가는 모든 글자를 살펴보려면 이 방자는 강은의 학설을 따르는 게 좋은데, 이 강은이라는 중국 학자가 있는데 자자 문자원유 천설에서 이 방은 사람의 목 부분에 형틀인 칼이 있는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칼이 있는 모습으로 은나라 사람들은 기타 부족, 즉 이방인을 방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자를 만드는 은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을 방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방인을 잡아서 칼을 씌워서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이 방자가 이방이라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이 방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좋은데, 이 언덕을 붙여서 이방인을 막는 언덕 이렇게 하면 되고, 놓을 방자는 방자가 이방인이 있고 칠복자가 있어서 칼을 씌운 이방인을 잘 묶어서 잘 잡아둔 다음에 이방인을 잘 다스릴 복자니까, 칠복자니까 다스려서 놓아주다, 다스려서 교육해서 놓아준다, 석방한다 할 때 방자가 쓰이는 글자가 놓을 방자고, 방해할 방자는 계집문자가 붙었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인 이방인에게는 형틀인 칼을 씌우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한테는 이
형틀인 칼, 목에 씌우는 형틀을 씌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춘향전에 대표적으로 춘향이가 칼을 쓰는 형벌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월권행위라고 합니다. 월권행위. 여자들한테는 칼 씌우는 형벌을 안 했다, 피했다 라는 뜻에서 꺼리다, 방해하다 라고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여자가 있는 곳에 가면 일이 방해된다고 하는데 요즘 그렇게 말하면 여성과 남성 동등한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성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찾을 방자는 말씀 문자 들어서 이방인 다른 곳에 가서 낯선 곳에 가면 말로 묻는 데서 찾을 방, 이와 같이 방자는 이방인이라고 보면 방자가 들어가는 모든 글자를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고 억지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은이가 말한 대로 이방인은 은나라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방인, 방은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방자는 기타 각이진 형틀에서 네모, 그러면 왜 방자가 여러 가지 네모라는 각이진 형틀에서 네모, 방법, 여러 가지 방법, 모서리 등의 뜻이 쓰이고 뜻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방, 사 이런 거와 같이 쓰일 때는 그 네모라는 뜻에서 사라는 의미도 생겨서 파생되어서 나온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음에는 주자는 여러 개의 판자를 모아서 만든 배, 이와 같이 나무나 판자를 쭉 엮어서 만든 배 모양에서 간단하게 이와 같이 그렸던 모양이 소전 모양이 가면서 이와 같이 구부러지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배주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배주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배라는 뜻이 아니면 쟁반, 배처럼 납작하게 만드는 쟁반, 판자를 이어서 만든 쟁반 같은 것도 배주자가 쓰이고, 후대 배주자가 들어가서 배나 쟁반이라는 뜻이 없어진 경우에는 달월자처럼 변화돼 점 2개로 들어가서 변해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달월자 모양처럼 변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이나 주가 만나는 글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나 주를 만나는 한자들을 보면 대개 방자를 만나는 글자면서 방을 만나면서 방자 옆에 사람 인자가 없는 글자들은 방자, 원래 모방자 방이라고 해서 음을 방이라고 하고 그 뜻을 만나는 글자의 뜻을 부수의를 따라서 뜻을 취하지만 방자가 있는데 옆에 사람 인자가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글자를 만나면 이거는 모두 깃발 이름입니다. 깃발 이름. 깃발과 관계 있는 글자들의 언자가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이와 같이 깃발 언자를 쓰고 밑에다가 그 기자를 쓰면 이거는 깃발 기자가 됩니다. 하지만 옆에 사람 인자가 없는 깃발 언자가 없는 방자가 들어가면 음을 돕는 데 많이 쓰입니다. 주자는 주자를 부수로 하는 글자들은 배의 종류나 배 각 부분 명칭, 배처럼 넓게 만든 쟁반 같은 곳에 쓰이는 글자가 배주자입니다. 배주자의 부에 속하는 글자는 배주자가 있고 가지반, 일반반, 원래는 이거는 쟁반을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항, 배선 등의 글자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